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개인연금 투자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매년 400만원씩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식으로 저축을 하고요. 매월 34만원씩 나눠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1개월마다 적립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과 10월, 11월의 올해 수익률을 살펴보면 여기서 투자 원금은 적립식 투자 원금을 얘기하고 투자 손익은 올해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 수익률은 올해 적립식 투자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9월 일지를 쓰던 2020년 10월 8일에는 투자 원금이 3,090만원, 투자 손익이 2만원 정도로 올해 투자 수익률이 0.07%였고 9월달과 10월달은 두 달 동안 조정장이 있었죠. 10월 일지를 쓰던 2020년 10월 23일에는 투자 원금은 3,099만원,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31만원으로 전에 코로나 위기가 회복된 이후 다시 올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정도를 기록했었고요. 11월 일지를 쓰는 2020년 11월 23일에는 적립식 투자 원금이 3,114만원, 투자 손익은 52만원으로 올해 투자 수익률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9월과 10월 조정장이 있은 후에 11월에 반등이 일어났는데요. 전달에 비해서 한 2.6% 정도 반등한 것 같고 수익금으로는 한 84만원 정도 반등해서 결국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는데요. 개인연금 자산 현황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개인연금의 누적 자산 현황을 그래프로 기록하고 있고 누적 수익률은 노란색 선 그래프로 오른쪽의 기준으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 100%라고 돼 있죠. 100%가 본전일 거고요. 올해 초에 100에서 시작해서 2월달까지 좀 오르다가 3월달에 팬데믹 위기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쭉 반등을 해서 8월달에는 플러스 수익을 다시 회복했었는데 9월과 10월에 조정이 또 왔죠. 그래서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11월 달에 100% 이상으로 원금 이상으로 다시 회복한 상황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나비 원금은 월 34만원씩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1차 함수를 이렇게 선으로 쭉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고 왼쪽에는 만원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올해 초에는 3천만원 좀 못 미쳤는데 지금은 투자 원금이 3,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적 수익은 투자 원금에서 수익이 난 만큼 위로 올라가거나 손해가 난 만큼 아래로 떨어지는데 2월달까지는 이득이었다가 3월달 하락 이후 6월달까지는 거의 하락분을 만회하는 수준이었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시 또 수익이 났다가 9월 10월장에 다시 손해 그 다음에 11월장에 다시 플러스 수익으로 반전이 된 상황이에요. 앞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더 올라서 수익률을 늘렸으면 좋겠네요. 2020년 11월 일지는 11월 23일에 썼고 투자 원금은 3,003만원, 전달 대비 34만원 증가했죠. 투자 수익은 52만원으로 전달 대비 84만원 증가해서 총 자산은 3,355만원이고 전달 대비 118만원이 늘어났어요. 납입원금 34만원에 투자 손익이 84만원 늘어서 118만원이 늘어난 거고 올해의 누적 수익률은 1.67% 기록 중이고요. 개인연금 자산 현황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 계속해서 누적해서 기록을 할 거고 내년에는 올해 수익률 개념보다는 누적 수익률 개념으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연금 계좌 수익 2020년 11월 살펴보면 현재 평가액은 3,355만원, 전달 대비 118만원 올랐고 2020년 연수익은 적립식 수익률로 1.67%, 수익금은 플러스 52만원이고요. 2019년에는 연수익이 적립식 11.7% 기록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280만원 정도 됐었고 2020년 11월에 적립액은 34만원 증액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된다 해도 2020년 연수익이 3, 4%만 돼도 성공인 상황인 것 같고 2020년에 수익률이 크게 나진 못했지만 2019년에 이어서 연달아 플러스 수익을 거두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2020년 장기투자 계좌의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장기투자 계좌는 셀프 연금 목적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찾았을 계획으로 장기투자하고 있는데 계좌가 크게 두 종류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개인연금 계좌로 장기투자하고 있고 개인연금 이외의 계좌,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 직접 투자, 국내 ETF 투자, KRX 금과 은행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합친 게 개인연금을 뺀 장기투자 계좌라고 쓴 거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제가 앞으로 은퇴 후에 찾았을 셀프 연금 초장기 투자 자금이라 할 수 있고요. 2019년에도 이런 식으로 투자했었고 2020년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2020년은 1월달서부터 계속해서 일지를 올리고 있는데
연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일지고, 투자 원금은 현재 금액이 아니라 평균 투자 금액이라 현재 금액은 좀 더 높아요. 개인연금 계좌는 투자 원금이 3,114만원, 투자 손익이 52만원으로 투자 수익률 1.6%인데, 장기 투자 계좌는 투자 원금이 4,314만원이고 투자 손익이 457만원이죠. 그래서 올해 투자 수익률이 10.61%예요. 개인연금 계좌, 장기 투자 계좌 모두 동적 자산 배분으로 투자하고 있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도 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미국채를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TLT를 직접 투자하고 있고 KRX 금으로 금까지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장기채를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는 한국 국채를 절반 이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채는 얼마 안 가지고 있었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미국 국채를 늘렸는데 아마 연초서부터 미국 국채를 지금처럼 가지고 있었으면 개인연금 투자 계좌도 수익률이 한 5% 정도까지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연초에는 한국 국채만 가지고 있다가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3월 이후에 미국 국채를 조금씩 늘린 상황이라 연초에 국채에서 해칭하는 역할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올해 금은 좀 올랐거든요. 올해 수익률이 금이 18%에서 15%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금 투자가 없어서 그런 두 개의 차이, 미국채와 금 투자를 했냐의 여부의 차이에 따라 장기 투자 계좌가 좀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1번과 2번 계좌를 합친 셀프연금의 수익률은 투자원금은 7,429만원, 투자손익은 510만원으로 올해 투자 수익률은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개인연금 계좌가 11.9% 정도 수익이 났었고 장기 투자 계좌는 2019년에 한 14% 정도인가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뭐 12%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는 위험자산은 2% 늘려서 57%를 가지고 있고요. 안전자산은 현금과 미국채를 얘기하는데 2% 낮아져서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교체는 따로 안 했고요. 제가 개인연금 계좌에 포트폴리오를 세팅한 지가 2018년 전이라 거의 2, 3년 돼가는데 종목 교체를 많이 안 했어요. 한두 종목씩 중간중간에 교체했었는데 2017년, 18년과 지금 2020년은 ETF가 정말 다양하고 좋은 ETF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2021년에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고 종목이 교체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 11월 달에는 따로 종목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의 자산 현황 2020년 11월 23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험자산은 57%, 안전자산은 43%고요. 여기 보이는 화면은 제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있는 계좌의 종목을 그대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린 거고요. 여기 구체적인 종목명과 보유수량, 현재가, 평균 매입가, 매입 금액, 그리고 현재 평가 금액, 평가 손익, 그리고 수익률까지 다 나와 있어요. 예전에 한참 조정이었을 때는 마이너스도 많았는데 이제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왔죠. 미국채는 좀 더 빠져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것 같고 킨덱스 S&P 500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마이너스 1%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숫자로 표시된 거는 9월달과 10월달, 11월달에 각 종목별로의 비중을 한번 연속적으로 기록을 해본 거예요.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전체 개인연금 계좌에서 5.3%의 비중이었는데 10월달은 5.45%고 11월은 5.67%다. 이런 개념이고요. 지금 10종목이 좀 넘는데 여기서 위험자산은 보통 큰 덩어리로 10종목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자산이 57%라고 그랬잖아요. 10종목으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한 종목당 5.7%씩의 비중을 가지게 이번에 리밸런싱을 한 거예요. 근데 딱 10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 타이거 니케이 225나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 같이 대략 신흥 국가들의 개별 ETF별로는 절반 종목씩 나눠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절반 매수하는 종목은 이번 리밸런싱 때 2.85%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진행한 거고요. 안전자산이 43%라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안전자산의 1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10%를 뺀 33%만 안전자산이 미국채,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IEF에 해당되는 미국채 10년 선물을 하고 있죠. 그게 33%를 맞춰서 리밸런싱 한 거고 리밸런싱을 한 게 한 10일 전이에요. 근데 10일 동안 시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된 건데 제가 리밸런싱 한 날에 주식이 5.7%라 그랬으니까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한 날부터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은 5.7%가 높으니까 좀 더 올랐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별건 아니고 종목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국내 지수 ETF인 타이거 200은 56주 가지고 있고 6.6%의 수익 나고 있고 11월 달에 5.67%로
전달 대비 늘었고 리밸런싱 하고 나서도 차이가 없었고요. 타이거 라틴 35 신흥국 주식이죠. 348주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마이너스고 리밸런싱 하고 조금 올랐네요. 최근에 신흥국이 좀 반등을 했나봐요. 타이거 항생 25도 58주 조금 손해지만 거의 변동 없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좀 요새 떨어졌었잖아요. 수익률이 좀 감소가 됐어요. 70% 정도 수익이 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47%.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가 국내 주식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185주 가지고 있고 수익률은 3.9%로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했죠. 10월 달에 좀 올랐었나 봐요. 지금 11월 달에는 조금 떨어져서 비중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리츠에 해당되는 ETF고요. 분기배당주는 리츠 ETF예요. 미국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고 157주 2.9% 수익권으로 돌아왔네요. 한동안 마이너스였는데 5.7%니까 가격은 거의 변동 없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 72주 3.8%로 수익권. 요새 인도가 되게 핫하고 많이 올라요. 올해 투자해서 타이거 일본 니케이의 수익이 좋아요. 올해 연도에는 일본 투자가 수익률이 좀 좋더라고요. 유럽도 별로 안 좋고 미국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안 좋은데 일본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9.1%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외에는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네요. 타이거 유로삭스 배당 30은 184주 가지고 있고 아직 마이너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유럽 쪽이 주식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곧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타이거 유로삭스 배당 30은 분기 배당을 주고요.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미국 65%, 선진국 35%를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120주 12.1%.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도 수익이 좋은데 최근에는 조금 수익이 떨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랑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가 훨씬 더 좋아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은 안전자산으로 편입돼 있죠. 33% 맞췄을 텐데 거의 변동 없었네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이것도 많이 올랐을 때는 5에서 8% 올랐었던 적도 있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채가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가 됐고, 아마 개인연금 계좌 올해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이 채권 파트인데,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작년서부터 쭉 보였으면 지금 계좌 수익률도 빨간불이고 전체 수익률도 많이 높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일반 계좌에서 TLT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채권을 편입한다는 개념으로 개인연금에는 국내 채권만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성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채권을 아예 다루지 않고 미국 채권만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미국 채권 가지고 있고,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 144주로 편입한 지 얼마 안 되는데 11% 올랐고, 요새는 가치주가 좀 강세죠. 킨덱스 미국 S&P 500은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는데 뭐 마이너스 1%니까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11월 달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게 위험자산, 오른쪽에 있는 게 안전자산이고요. 맨 밑에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만 리츠 자산이고, 요 위에 모든 자산은 다 주식이죠. 국내 주식으로 편입한 타이거 200은 56주로 변동이 없고, 국내 주식형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는 185주로 10주를 이익 실현했네요. 최근에 고배당주 쪽이 수익률이 좀 좋긴 했거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오히려 수익률이 한 달 동안 안 났으니까 매수를 하게 됐죠. 두 주를 사서 31주를 가지고 있고, 미국 지수 ETF인 킨덱스 미국 S&P 500은 9주가 늘어나 185주 보유 중이고요. 미국 가치주 ETF인 킨덱스 미국 와이드모 가치주는 6주가 늘어나 144주. 코덱스 선진국 MSCI 월드는 5주가 늘어나 120주.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는 한 주를 이익 실현해서 58주. 유럽 지수와 배당을 담당하는 타이거 유로스탁스 배당 30은 6주가 늘어나 184주. 여기서부터 이제 신흥국 지수인데, 신흥국 지수인 타이거 라틴 35는 9주를 팔아서 348주. 신흥국 지수인 타이거 차이나 항생 25는 변동이 없이 58주. 신흥국 지수인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3주를 매수해서 72주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리츠를 담당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MSCI 리츠는 4주를 사서 157주를 보유 중입니다. 안전자산인 미국채는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을 2주를 팔아서 939주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이 매도한 거고 빨간색이 매수한 건데, 매수를 많이 한 거일수록 이번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하게 된 거고, 매도하게 된 종목들은 한 달 동안 성적이 좋아서 매도 이익 실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 선물은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은 매달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에 한 달 동안 기간에 매수 금액은 총 51만 7천원 매수했고요. 한 달 동안 매도 금액은 16만 6천원을 이익 실현해서
총 손익 금액은 2,100원 정도의 실현 손익이 생겼고 매수 매도 금액 대비 수익률은 1.29%의 수익을 거뒀어요. 제가 개인연금 계좌 일지를 올린 지도 작년 11월부터 올렸으니까 거의 1년 됐네요. 매달 실현 손익을 초반엔 안 올렸었는데 어느 일정 시기부터 계속 수개월 동안 올리고 있는데 올릴 때마다 보면 거의 손해가 나고 판 게 없어요. 미국 코로나 위기 때 그리고 V자 반등 시기 2달 조정 기간 일부 손해가 난 달도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조금이나마 계속 플러스 수익을 매달 실현하는 게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수익들이 모여서 자산배분 계좌의 장기 베타 수익이 되는 거고요. 이게 블래시 수익이라고 보면 되죠.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아서 전체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 11월 개인연금 투자일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9월과 10월에 2달 동안 조정이 일어나면서 개인연금 투자일지도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었고 전체적으로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위험자산은 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2달 동안 조정이 일어나다 보니 전달 일치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11월 달에는 반등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서 제 전체 계좌도 반등이 많이 일어났고요. 개인연금 계좌, 장기투자 계좌, 단기자금까지 모두 다 반등이 잘 일어나서 다행인 상황인데 앞으로 12월 달도 이 기세를 이어가서 개인연금 계좌도 조금 더 좋은 수익률로 올해를 마감했으면 하는 소망이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